태국 공격수 놓쳐 결정적인 실점 김민재, 더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가 태국 공격수를 막지 못했다.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도 줄어든 상황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전반전 손흥민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전에 실점했다. 태국은 완전히 내려앉진 않았지만 좁은 두 줄 대형으로 한국 공격을 틀어막았다. 한국은 공격적인 미드필더 배치를 했지만 빡빡한 공간에 고전했다. 손흥민이 측면과 전방을 오가며 주민기와 호흡했지만 쉽게 볼을 잡을 수 없었다. 김민재는 한국 후방을 이끌며 최종 수비 라인을 조절했다. 하지만 전반 초반 태국 공격을 막으려다 휘청해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었다. 이후에 빠른 발과 피지컬로 태국 공격을 막으며 본연의 존재감을 보였다. 한국은 전반전 손흥민 득점으로 앞섰지만 후반전에 골망을 허락했다. 후반 16분 태국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고 실점을 허용했다. 태국에게 포켓 공간을 열어줘 공격을 막지 못했고 한 템포 빠른 반대 전환에 전열을 정비하지 못했다. 실점 장면엔 김민재가 있었다. 김민재는 뒤에서 쇄도하는 태국 공격수를 체크하지 못했고 슈팅 장면을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실점 뒤에 동료들에게도 미안하다는 손짓을 보내며 아쉬워했다. 어쩌면 후반전 실점 장면은 김민재에게 5개 T였다. 김민재는 경기 후 공동 취재구역 믹스트존에서 취재진과 만나 홈에서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아쉽다. 경기는 잘 된 것 같았다. 상대에게 찬스를 많이 안 줬었는데 아쉽게 실점을 했다. 라고 말했다.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탓일까? 김민재에게 묻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면서도 10분에서 거의 15분 정도만 뛰고 온 상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 라고 말했다. 무승부 아쉬움을 뒤로하고 태국 원정에서 반등해야 한다. 김민재는 홈에서 일단 3점을 다 가지고 오지 못했다. 원정에서는 꼭 3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라고 다짐했다. 2. 태국전 비밀무기 이강인. 드디어 선발로 뛰나? 방콕 첫 훈련부터 몸 가벼웠다. 5. 센 방콕. 태국전 필승카드 이강인의 선발 출격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홈팀 태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지난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3차전서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태국과 1에서 1로 비겼다. 2승 1무의 한국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반드시 방콕 원정 승리가 필요하다. 이강인은 태국과 1차전에서 선발서 제외됐다. 그는 후반 17분 정우영 대신 교체로 출격했다. 특유의 화려한 개인기와 발재간은 여전했다. 이강인이 등장하자 태국 수비가 잔뜩 긴장했다. 확실히 혼자의 힘으로 태국 수비를 찢을 수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다. 황선홍호는 23일 오후 방콕에서 첫 훈련을 소화했다. 1차전서 선발로 60분 이상 뛰었던 선수들은 축구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회복 훈련에 전념했다. 반면 1차전서 후보로 출격한 선수들은 처음부터 축구화를 신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린 이들은 황선홍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소화했다. 이강인도 그중 한 명이었다. 형광색 축구화를 신은 이강인은 유난히 몸이 가벼워 보였다. 이강인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 웃으면서 훈련을 소화했다. 취재진에게 첫 15분만 훈련이 공개됐고 이후 본격적인 전술훈련이 이어졌다. 과연 이강인이 2차전서 중책을 맡게 됐을까? 아시안컵 탁구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이강인이다. 태국전에서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 체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태국과 2차전서 이강인이 선발로 출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황선홍 감독은 현재 피로도가 쌓인 선수는 있지만 큰 부상 있는 선수는 없다 면서 2차전서 선발 명단을 교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역시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이강인의 선발 투입이다. 이강인의 패스가 손흥민의 골로 연결될 장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3. 박지성 절치는 에브라 오른쪽 화살표 선 절치는 BD33. 우리 아들 대부가 흥민이야. 내 친구는 우리 아들 대부야. 토트넘의 베테랑 풀백 벤 데이비스는 23일 한국 시간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손흥민이 자신의 아들이 대부라고 털어놨다. 두 선수는 토트넘 입단 시기도 비슷해서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면서 팀을 이끄는 베테랑으로 자리 잡았다. 데이비스와 손흥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토트넘서 뛰던 선수 중 유일하게 팀에 남아있는 선수다. 먼저 1993년생인 데이비스가 지난 2014년 스완지 시티를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다. 1992년생인 손흥민이 1년 뒤에 바이엘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다. 입단 시기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손흥민과 데이비스는 빠르게 친구 사이가 됐다. 실제로 손흥민은 입단 초기부터 얀슨과 데이비스 등이 가장 절친한 친구라곤 말하곤 했다. 두 선수는 계속 토트넘서 함께 뛰면서 팀을 지탱했다. 여기에 함께 뛰던 다른 선수들이 모두 팀을 떠났다.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서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겨울 이적 시장서 위고 요리스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로 이적했다. 여기에 에릭 다이어도 뮌헨에 떠나면서 데이비스와 손흥민이 팀 내 최고참이 됐다. ESPN의 자체 방송에 출연한 데이비스는 토트넘과 웨일스 대표팀의 베테랑으로의 소감과 손흥민과 우정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과 손흥민이 팀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면서 함께 오래 뛰었다 라고 둘 사이를 회상했다. 데이비스는 손흥민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다. 오랜 기간 뛰었다. 심지어 그는 내 아들의 대부이기도 하다 라고 강조했다. 대부는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문화로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자녀의 대부나 대모를 요청하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대로 데이비스는 지난해 6월 태어난 라파 데이비스의 대부를 손흥민에게 부탁했다. 자식의 대부를 맡긴다는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하고 긴밀한 사이를 알려주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이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보여준다. 이런 관계는 경기장에서도 이어졌다.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오가는 데이비스는 손흥민과 자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는 손흥민과 나는 경기에서 뛸 때 손등을 보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 잘 알아 매우 쉽다고 느낄 때가 있다. 라고 호흡에 대해 자신했다. 손흥민과 데이비스의 관계는 과거 박지성과 패트릭 에브라의 우정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현역 선수 시절 절친한 우정을 과시하던 그들은 은퇴 이후에도 함께 몰려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토트넘은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29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승점 53, 16승 5무 7패으로 5위에 위치했다. 토트넘보다 한 경기 더 치른 4위 아스턴 빌라, 승점 56와의 승점 차는 불과 3점이다. 잔여 경기 승리 시 동률이 될 수 있다. 손흥민과 데이비스 역시 맹활약하고 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14골 8도움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또한 케인과 요리스 등 베테랑이 대거 떠난 상황에서 팀의 주장으로 완장을 차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비스 역시 주전은 아니지만 수비진의 주요 로테이션 카드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시즌 18경기에 나와서 1178분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미키 반 더벤이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못 나오는 상황서도 든든하게 팀을 지탱하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비스의 대부마저 하게 된 손흥민이기에 두 사람의 우정은 선수 커리어가 끝나고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 에브라 조합에 이어서 손흥민 데이비스의 브로맨스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마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